안녕하십니까. 예비역병장 채널에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제 선친의 일제시대 징용과 6.25 전쟁 참전기를 기획하여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부모님 세대의 아픈 역사를 돌이켜보며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선친의 징용과 6.25 참전기 32 6.25 참전기 24 금성전투 종결과 휴전협정 조인 1953년 7월 19일 강원도 화천 전방 금성천 공방전에서 부상을 당하고 천심한 곳 끝에 부대로 복귀한 아버지는 즉시 헬기로 서울로 이동한 뒤 다시 김포 비행장에서 군 수송기를 타고 대구 국군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아마 대구에 도착했을 때는 날이 바뀌어 7월 20일이었을 것입니다. 1953년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은 아마 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공포스럽고 다사다난한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금성돌 출부에 대한 중공군의 대규모 공격으로 시작된 금성전투는 그야말로 피해 살육전이었고 처참한 아수라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의 한복판에서 온몸으로 부딪히며 전투를 치른 아버지셨습니다. 아버지 표현대로 하면 거의가 죽거나 다쳐서 성한 사람이 없을 정도의 전장터였습니다. 그렇듯 총포성만이 귀에 쟁쟁하던 전투의 현장을 떠나 헬기를 타고 후송된다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그동안의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고 그 기분을 장가갈 때보다 더 좋았다고 표현하실 정도였습니다. 사실 벼루지구 반격작전은 제2군단이 총반격을 한 지 단 3일 만인 7월 17일 아침까지 대감산을 빼앗고 벼루지구를 수복하여 금성천 이남을 탈환함으로 반격작전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군단은 제6사단으로 하여금 제5사단의 진지를 인수하도록 명하고 제7사단을 제11사단과 제8사단 사이에 투입하여 전선을 강화시키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여기서 작전을 종료했다면 좋았을 것을, 그러나 휴전을 반대하고 북진 통일을 염원하던 전방 각 지휘관들은 금성천 이북 수복을 부르짖었고 정일권 제2군단장의 명령에 따라 금성천 이북까지 진출하여 일부 고지를 점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시도는 모두 취소하고 금성천 이북 점령지에서 철수하도록 했는데 이는 미 제8군이 전투 상황이 길어짐으로 인하여 휴전협정이 지연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제8사단은 철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는 낙오를 하는 바람에 부상을 당하고 천심한 곳 끝에 자대로 복귀했던 것입니다. 결국 7월 17일 금성천 이북으로 진격하기 위해 당한 많은 희생은 헛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7월 13일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로 시작된 금성전투로 인해 한국군과 유엔군은 당초 수도고지보다는 4km 정도 밀려나서 금성천을 경계로 휴전을 맞게 되었습니다. 7월 17일 이후 전선 상황을 전사기록을 토대로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53년 7월 17일 금성천을 초월 공격했던 제2군단 각 사단은 금성천 남한을 최종 방어라인으로 한다는 유엔군 명령에 따라 점거하였던 금성천 이북의 땅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8사단은 아버지가 대구로 후송되던 7월 20일 금성천 남단 좌측방에 596고지를 제7사단 제3연대에게 넘겨주고 우측방에 있는 462고지 지역을 제6사단으로부터 인수한 뒤 금성천에서 중공군과 대치하다 휴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께서는 불필요하게 치러진 가장 마지막 전투에 참가했다가 죽음 직전에서 9.4일생 살아서 돌아오신 것입니다. 금성전투로 명명된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치러진 금성돌 출부 전투와 백암산 전투, 벼루지구 반격전 등 일련의 전투로 인한 전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전투에서 우리 아군의 피해는 전사 1701명, 부상 7548명, 실종 4136명 등 총 14,000여 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아군 각 사단이 사살했다고 보고한 중공군 사살은 25,189명이고 여기에 미체 9군단의 지휘를 받고 있는 수도사단의 전과까지 합하면 국군에 의한 중공군 사살은 27,216명으로 늘어납니다. 또 확인되지 않은 추정살상이 수도사단의 6,200명 포함 총 38,697명입니다. 따라서 금성 전투 때 국군이 추산한 중공군의 총 피해는 65,913명이고 인명살상 전과를 기록하지 않는 유엔군의 미확인 전과까지 감안하면 중공군의 피해는 훨씬 클 것입니다. 한국군이 추산한 6만 5천여 명의 중공군 살상은 중공군 참전 병력 24만 명 중 4분의 1에 해당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즉 금성 전투에 참전한 중공군 4명 중 1명은 죽거나 다쳤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7월의 상황이고 6월 10일 수도고지 지역능선 전투까지 포함하면 아군 사상자가 26,755명, 중공군 사상자가 83,936명에 달하기 때문에 금성 일대가 시산열애를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반해 중국 측 전사 기록은 한국군 52,783명을 살상했고 자기들 피해는 2만여 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전투 상황을 볼 때 이는 명백한 거짓말일 뿐입니다. 중국은 금성 전투를 자신들의 승리라 주장하며 2020년에 1953 금성대 전투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 영화배급사 한 군데서 이 영화를 수입해서 상영허가를 신청했고 당시 문재인 정부는 15세 이상 관람가 판정을 내려 상영을 허가했습니다. 어린 학생들까지 왜곡된 역사가 기록된 영화를 볼 수 있게 허가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회 각계에서 침략자인 중공군이 우리 한국군을 죽이는 전투를 미화한 영화 상영에 엄청난 반대를 했고 결국은 수입 배급사가 상영을 철회하며 사과문을 발표하므로 상영이 불발되었습니다. 아무튼 금성 전투는 이 같은 인적 피해만큼이나 물량 공세도 엄청났습니다. 당시 국군의 포탄 소모량은 당시 미 8군 군수 쪽에서만 집계한 소모 포탄의 수는 105mm 포탄만 무려 200만 발이며 이외의 각종 포탄까지 합하면 최대 400만 발이 넘는 엄청난 포탄이 소모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중공군도 이에 맞서 190만 발의 포탄을 준비했으나 그중 소모한 포탄은 고작 20만 발 정도로 한국군의 포탄 소모량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당시 계속된 장마와 또 유엔군의 항공기 폭격으로 인하여 원활한 보급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20만 발의 포탄도 적은 수치는 아니지요. 아무튼 포탄 400만 발이 넘게 장렬하는 피비린내 나는 전투의 현장에서 아버지께서 살아남은 것은 오직 천우신조일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금성천 이북에서 대대와 떨어져 나고했을 때는 포로로 잡혔던지 아님 전사했을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장무환이라는 분은 금성전투에서 포로로 잡혀 북으로 끌려갔다가 44년 만인 1997년 탈북하여 천심한고 끝에 돌아오기도 해서 언론에 대서특필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금성전투 이후 모든 전선에 걸쳐 산발적인 정찰전과 포격전만 지속되었을 뿐 대규모의 고지전이나 전투는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8사단이 수복한 벼루지구에서는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425고지와 406고지를 노린 중공군이 최후의 공세를 해왔으나 격퇴되었고 서부전선 3위천 유역 후크고지에서도 7월 26일 밤까지 유엔군과 중공군의 소규모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후크고지 전투가 6.25 최종전입니다. 한편 한국군과 유엔군에 의해 금성천 이남 탈환이 성공하자 중국은 휴전회담에 복귀했으며 이 휴전회담은 매우 급진적으로 이루어져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되고 이날 밤 10시부로 휴전이 발효되어 현재까지 휴전선에서 남과 북 양측이 대치 중인 상태로 70년이 넘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